전국 코코 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경기도의 5대 천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구리, 하남시, 용인, 광명, 저 위쪽에 고양 중에 최대한 서울 가까운 지축지구. 물론 지축지구가 제일 빠지긴 합니다. 형님, 네. 근데 사실 남쪽에 서울 제일 가까운 건 성남인데 네. 왜 용인으로 하신 거예요? 아, 성남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최대한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다 방금 나머지 서울하고 거의 접점에 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용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네. 쉽게 파악하는 법 알려줄게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강남에 있는 곳 중에서 인기가 있는 동네가 어디죠? 뭐 다 인기가 있지만 대치동? 학군 좋은 곳. 대치동이죠. 네. 대치동에서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팰리스예요. 이 친구 현재 지금 아파트가 평당 얼마 할까요? 8,500 정도 합니다. 실제 매물상으로. 네. 중층 이상으로.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지금 8,500이에요. 쭉쭉 내려가 보자고요. 그러면 바로 용인으로 갈 수가 없죠. 네. 바로 딱 내려오면 판교가 나오죠. 네. 판교에 있는 대장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해야 살까요? 저게 만약에 100%라고 하면? 한 80%? 80%? 정답은 75%예요. 그러면 대장 아파트 시세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네. 75인지 아닌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금방 나와요. 두드려 볼까요? 네. 6,300에서 6,5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75%예요. 네. 아니,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네. 저게 막 1억이면 이거 평당 7,500 하면 되는 거고, 저게 8,500이면 6,500 하면 되는 거고. 네. 그걸 이길 수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자, 그러면 벌써 25% 날라갔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용인이 몇 프로인지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축의 역세권의 판교인데 분당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축 아파트잖아요. 네. 여기는 몇 프로일까요? 65%? 65%? 그럼 네. 판교에서 10% 빼준 거네요. 네. 거의 50%에서 55% 사이예요. 반값이에요. 분당이 지금 싼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보세요. 평당 4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제일 비싼 격이 한신 이런 것들 요즘도 하고 좀 옆에 보면 4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라 입지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분당하고 용인하고 싸우면 당연히 분당이 이기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그럼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대장 신축을 주겠대요. 강남 대비 몇 프로면 사시겠어요? 야, 분당이 50%였어요. 네. 그럼 수직으로 50% 하면 사시겠어요? 안 살 것 같습니다. 몇 프로 하면 사시겠어요? 38%? 그건 뭐예요? 네. 아, 50에서 한 10%보다 조금 넘겠네요. 네. 아, 정답에 근접해요. 와, 진짜요? 37%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공식이에요? 제공식이에요. 네, 근데 제공식이에요. 저는 그냥 네. 전국에 있는 입지를 다 강남 베이스로 줄 세우기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5대장 얘기했죠. 네. 그 5대장이 전부 다 강남 대비 37%예요. 그걸 다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링구님, 하남에 있는 아파트 살까요? 수지구 살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똑같이 시세가 움직이니까. 물론 거기 내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건 고민해야 되지만 제일 괜찮은 걸 산다고 하면 그놈이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지를 보면 성북역에 있는 롯데 있죠. 네.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3,400 이 정도 뭐 한다고 나오는데 호가는 또 다르겠죠. 근데 33평 기준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9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 순을 보면 1층은 좀 그렇고 한 요 정도. 네. 보면 3,000, 평당 3,000. 평당 3,000이 아까 8,500이랑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5%죠. 35에서 37%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매물이 좀 여러 가지니까. 미리 계산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분당이 지금 50%인데 네. 분당 초역세권의 학구 제일 좋은 거 그것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저번에 우리 한번
검단 신도시 한 적 있죠. 네. 그거 했을 때 댓글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해볼까요? 네. 그 친구는 과연 몇 프로여야 되는가? 네. 아마 깜짝 놀랄걸요? 강남이 100%잖아요. 네. 그러면 동작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 물론 흑석도 있긴 한데, 그냥 여기에 있는, 장성백이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 있거든요. 요 상도 파크 사이. 이런 친구를 강남 대비 몇 프로 하면 사시겠어요? 동작구니까 네. 그래도 한 7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 아까 판교가 75%였는데. 아, 그럼 다시 바꿀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판교 초역세권이 아까 75%였거든요. 야, 한 60%. 60. 네. 오, 정답이 근접한데요? 정답이 근접해요. 네. 거의 정답이에요. 4천 초반이거든요. 50%보다는 조금 더 많은 60, 진짜 잘 주면 60인데 네. 약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신길은 신길타운. 네. 이 장서백이역은 노량진하고 합쳐지면서 네. 이 되게 좋아지는 곳이거든요. 네. 신길은. 신길도 이제 좋아지는 곳이거든요. 형님 많이 좋아하셨죠? 네. 그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한 50%? 맞아요. 여기가 반땅이에요. 반띵이에요. 반띵도 좀 하기 힘들어요. 겨우 4천이니까 아까 네. 8,500까지 가려면 네. 정말 잘 주면 50인데 50 약간 밑에예요. 네. 자, 50 밑에예요. 그럼 마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곡에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신길 거 가질래? 마곡 거 가질래라고 하면. 신길타운 가질래요. 오, 그래요? 네. 이거는 좀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거리가 멀어지긴 하지만 마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극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맥스 4천만 원까지 조금 더 낮긴 하겠다. 봅시다. 제가 뭐 천재가 아니니까 4천 언제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 3,700, 4,200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슷하다. 음.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검단 신도시 살면 마곡지구 제가 출퇴근을 금방 할 수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잖아요. 네. 자, 여기가 그러면 강남의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50% 조금 안 돼요. 거기에서 차 타고 20, 30분 가야 돼요. 네. 그럼 이쪽 몇 프로면 사시겠어요? 2, 30분이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배드타운이에요, 배드타운. 한 그것도 강남의 배드타운도 아니고 마곡의 배드타운. 그러니까 맥스가 마곡인데 마곡에서 한참 빼야 되겠죠. 그래도 한 30%? 30? 그러면은 마곡 절반보다 많이 좋네요. 저는 마곡의 절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곡이 50이면 저기는 맥스가 25다. 근데 마곡이 사실은 50까지도 안 돼요. 네. 왜 50은 아까 신길 뉴타운이 50이었고 얘는 한 45에서 50 이렇거든요. 네. 거의 절반 하면 사실은 25%? 강남의 25%. 네. 그리고 정확하게 최소 얘랑 2배 차이 나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평당 4천 하면 검단은 평당 2천이 한계다. 실제 지금 얼마 할까요? 평당이 한 2,100 하잖아요. 네. 2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결론은 뭐다? 강남의 25%다. 네. 마곡의 딱 절반이다. 마곡이 올라야지만 그만큼 오를 수 있다. 이 친구가 평당 1,000 오르면 마곡 평당 2,000 오른다. 그러면 강남은 곱하기 4,000 오른다. 평당. 근데 아직 검단은 완성이 안 됐다. 근데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마곡도 완성이 안 됐다. 마곡도 완성 안 됐고 그러면 뭐 강남은 가만히 있냐? 계속 좋아진다. 코엑스하고 뭐 계속 나오는데 네. 그 비율은 네. 저곳에다가 삼성에 있는 회사 다 갖다 놓지 않는 이상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을 마주하니까 좀 아프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 제가 획기적인 걸 알려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구독자 입장에서 그런지 네. 판단하시는 분이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당장은 힘들어도 네. 미래를 봤을 때는 또 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용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용인은 몇 프로였죠? 기억나요? 용인. 37%였어요. 네. 그럼 정확하게 비교되죠. 강남의 37%가 기흥 수지구인데 네. 검단 신도시는 25%다.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해해야 돼요. 네. 단순히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뭐 좋아지고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용인에 대한 현재를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게 좀 딱 적정하게 형성돼 있어요. 네. 그 친구가 광교는 사실 이기기 어렵고, 그리고
동탄 2기 제일 좋은 입지를 이기기는 좀 어렵고 그 바로 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항상 좀 입지할 때는 네. 좀 정량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가 네. 가격은 딱 정성적으로 딱 수치를 얘기하니까 딱 용인이 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용인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보죠. 네. 용인이 예전에 별명이 뭐였냐면 미분양 무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미분양이 많지는 않은지 그것부터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과거 진짜 많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네. 미분양은 거의 없죠. 분양을 안 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지만 네. 했다 하더라도 과거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미분양이 거의 한 8년 넘게 있었네요. 꽤 오래 했었어요. 그때는 난개발을 많이 했었고 생각보다 비싸게 분양했었어요. 그래서 할인 분양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그래도 안 팔렸죠. 근데 지금은 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에 의해서 다 같이 시세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매매 전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다른 지역들보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용인 지역들을 보면 용인은 분당에 입주가 많으면 직격탄을 맞고요. 또 수원에 용인 입주가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봐야 돼요. 용인만 놓고 보면 좀 공급이 적정한 것 같은데요. 없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월 단위로 보면 생각보다 많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기흥에도 하나 들어와야 되고 또 뭐 이게 워낙 광범위하니까 네. 입주할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 전세가의 영향을 계속 주겠구나. 당장 전세 가격이 막 급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용인의 시세 변화죠. 진짜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 1년치 정도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면 서울하고 용인 둘 다 보면 좋겠네요. 최근 한 1년만. 서울보다는 그래도 용인이 가격 하락이 좀 더 크구나. 네. 이것도 알 수 있고 전세도 마찬가지구나. 아무래도 수요가 좀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궁금한 게 있나요? 저희가 청약 경쟁률 좀 안 본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 네. 작년 11월 달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때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경쟁률이 죽전 인근에 한 건데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했던 거는 뭐 생각보다는 또 경쟁률이 나아졌고요.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제 입지에 따라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도 나름 선방을 잘 하긴 했네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학군 같은 거 조금 봐주면 물론 학군 때문에 용인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용인 내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지구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그 외에 기흥구에도 나름대로 또 인기가 있는 단지들도 좀 있죠. 네, 그런 것도 그냥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현재 어디 입지가 어떠하냐 이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 정도 볼까요? 물론 1월 달 거까지밖에 없긴 한데 네. 아무래도 실거주자분들이 거래가 조금 뜸하긴 하죠. 네. 여전히 폭발적이지 않다. 네, 그런 것도 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서울이 거래가 좀 더 많아지면 그 다음에 용인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혹시 거래가 통통 터지는 단지가 있는지 요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제일 많이 거래된 게 그래도 롯데캐슬이네요. 성목역. 근데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과거 대비 조금 있었죠.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역시나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는 단지들이 먼저 조금 거래되는구나 그런 것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단지들은 조금 미비하긴 하네요. 그래도 거래가 조금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불씨가 이제 살아났다? 뭐 그 정도 거래량이잖아요. 약간 군불 정도. 네네. 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인은 아직도 거래가 좀 활발하다?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 말을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연구님 저희가 근데 지금 전국국 할 때마다 네.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데 네. 사실 비교를 해보면 네. 적정하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용인도 사실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 이렇게 아까 결론을 냈는데 네. 그렇게 판단하면 맞을까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방식은 그냥 강남 대비 몇 프로다. 그래서 그만큼 적정하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지역들끼리 아파트 단위로 비교하진 않았죠. 그 아파트까지 한번 비교해보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쟁쟁한 애들이 많네요. 자, 이 친구 누구랑 비교하면 좋을까? 자, 철산동 레미안. 이런 친구.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적정한 것 같은데요. 근데 레미안 차이가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가 거의 동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이 자리에다가 레미안 차이가 아니라 철산동에 있는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라든지 다른 걸 넣으면 더 높기도 해요. 어쨌든 비슷한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많이 하던 게 아까 이 아파트가 연식이 너무 새 거라 가지고 가격을 보는 게 정확해요. 평당 아까 이 친구의 33평대 시세가 비슷하면 되는 거거든요. 11억 정도 하네요. 그쵸. 네. 10억과 11억 사이죠. 네. 지금 이 친구의 가격도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입지예요.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남으로 가서 물론 여기도 이제 아파트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비역세권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좀 감안해 줘야 되겠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큰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비역세권이라 가지고 비교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그냥 9억 뭐 이 정도 라기 때문에 여기에 새 아파트가 이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 친구 지금 평당가로 보면 결국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입지다. 쾌적하긴 하지만 결국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저 지축지구로 가면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거리가 좀 더 멀어지고 교통이 좀 아직은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한 10% 정도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그냥 비교 대상에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지축지구에 있는 새 아파트, 센트럴 프루지오 이런 것들 보면 요게 현재 아마 10억 가까이 지금 되려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저렴하다 여기가. 근데 결국은 이것도 그 정도 격차를 두고 같이 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용인이 지축보다 저렴해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 용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벌어지면 지축을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세하게 등수는 있어요. 방금 5개 중에 사실은 철산이 조금 더 비싼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고 마지막 좀 빠지는 게 지축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 몇 개 안 봤지만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찜하게 놓은 게 있는데 실제 이제 강남 대비 과연 아까 37%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37% 하잖아요. 네. 이게 잘 돼도 40%고 이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가 좀 애매한 것가 있으니까 뭐 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37이 적당해요. 적당하고 나머지 또 프루지오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보면 이거는 이제 한 반값 정도 되겠죠.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프루지오가 75%고 거기서 75%에다가 37%니까 사실은 반값이 되면 딱 맞는 거거든요. 딱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는 반값은 되면 안 되고 여기 새 아파트니까 이게 아까 50%였고 37%니까 한 10% 이상 차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5% 정도 차이 나면 적당하다 봐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렴하게 삼성 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실제 호가는 14억이 아니에요.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한 12억이나 그래서 딱 비율이 딱 맞아요. 지금도 저기 14억에 나와 있잖아요. 또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요것만 딱 확인해야 되겠네요. 33평 기준으로 사실 33평이 좀 안 되거든요. 14억까지 나오네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맞네. 네. 75%. 그러면은 지금 약간 한신이 살짝 치고 나간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우리가 강남에서 분당이 몇 프로였죠? 50%요. 50에서 55 사이. 네. 네. 그거랑 그 55랑 37%가 몇 프로 차이 나야 되는 거죠? 55랑 37%. 네. 사실 그 74. 그 관계가 맞잖아요. 지금 맞는데요? 100이 75면? 맞아요. 네. 네, 67%, 70%. 네. 70% 정도 차이가 나면 맞아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하고 쭉 비교해 봤을 때 네. 적정하다 사실은.
부동산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급매물 5천만 원 싸게 샀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건 좋은 입지를 그냥 산 사람이 더 많이 오르는구나.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최대한 조금 좋은 거를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너무 무리 안 하고. 그만큼 또 감내해야 될 거 크기가 또 크거든요. 비싼 것들은. 영국님, 저희가 이제 입지 네. 가격 다 알아봤는데 네. 이제 오늘 알아본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표 도시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도 아니고 엄청나게 싫어하는 곳도 아니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긴 해요. 딱 중간쯤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도 검토할 만하고 뭐 내 집 마련, 투자 항상 검토해 볼 만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교통 호재라든지 호재가 없는 지역이 아니고 또 일자리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서남북 여러 지역들하고 비교 대상이 있긴 하지만 일자리가 앞으로 어디가 제일 많아질까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도 꽤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일자리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소지구가 뭐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진다거나 용인시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그 등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국님,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지역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궁금해하는 지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네, 그래서 랭구님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다음 지역, 원하는 지역 댓글로 달아달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국 콕콕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뭐 입지가 이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입지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 알려줘도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한 입장에서 이 도시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안내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전국 콕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제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생략된 것도 많고, 뭐 개발 호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들 막 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야, 도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맞아? 막 그렇게 막 댓글 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마도 이 영상 보면서 도움받고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궁금한 지역들이 있다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 지역 반영해서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